안녕하세요. 오늘은 표본 표준 편차나 또는 표본 분산에서 사용되는 n-1 자유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n-1이라는 자유도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좀 수리적인 표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고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 또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표본의 표준 편차가 똑같은 형태라면 우리는 굉장히 해피하겠지만, 불행히도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밑에 나누기가 n이 아니라 n-1이 됩니다. 이런 표준 편차 구하는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 동영상 중에 표준 편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표준 편차와 함께 분산도 역시 표본의 분산은 n-1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런 n-1을 표준 편차 또는 표본 분산의 자유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자유도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유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자유도란 어떤 식에서 독립변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만약에 어떤 식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10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이 식에서 이 등호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독립변수를 우리가 과연 몇 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자유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x1을 5라고 우리가 이제 임의로 정했다고 치고요. x2는 또 우리가 임의로 3이라고 그냥 정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합은 5 더하기 3이니까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8 더하기 x3가 10이 되는데, 이 x3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x3는 2가 돼야만 하겠죠. 이처럼 이런 식이 있을 때 여기서 이 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독립변수 x들 중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냐, 이게 바로 이제 자유도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또는 분산에 대한 자유도 n-1로 한 좀 확대해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표본 분산을 올바르게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표준 편차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선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의 정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다 같은 말들이긴 하죠. 이것들은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즉, 데이터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을 올바로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이 데이터들의 중심에 딱 위치해야 되겠죠. 여기서 데이터들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말이 단지 데이터들의 순서상 중간이라는 말이기보다는 개별 데이터들과 평균과의 떨어진 거리를 구했을 때 그 합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서울, 대전, 부산이라는 이 세 개의 도시가 있을 때 대전이 서울과 부산의 딱 중심에 있기 위해서는 서울과 대전의 거리차와 대전의 부산의 거리차가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대전까지 이미 와 있다면 서울과 대전의 거리는 이미 온 거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부여하고,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앞으로 가야 될 거리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부여한다면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의 합은 0이 되겠죠. 만약 거리가 같다면요. 그럴 때 대전은 서울과 부산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 있는 예제 데이터를 갖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1개 데이터의 평균은 10이고요. 파란색 데이터들은 평균보다 작은 값들이고, 빨간색 데이터들은 평균보다 큰 값들입니다. 이 데이터들과 평균과의 떨어진 거리를 편차라고 하는데, 편차는 다음과 같이 개별값 빼기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5라는 값의 편차는 5와 평균과의 떨어진 거리인 마이너스 5가 그 편차가 됩니다. 7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또 7이 하나 더 3이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또 다른 7 하나도 마이너스 3만큼의 편차를 갖게 됩니다. 8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다른 8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또 9는 마이너스 1만큼의 편차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이 6개의 데이터들의 편차의 합은 마이너스 16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균보다 더 큰 값들의 편차를 구해보면은
얘는 1, 요거는 2, 요거는 3, 요거는 5, 또 다른 15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5만큼의 편차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평균보다 큰 애들의 편차의 합은 16이 됩니다. 평균보다 작은 애들의 편차의 합은 마이너스 16이고 평균보다 큰 애들의 편차의 합은 16이 되니까 이 둘의 합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경우가 평균이 이 데이터들의 중심에 딱 있다는 뜻이 되고, 그래야만 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인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올바르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편차들의 합이 0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다 됐고요. 이 편차들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단순히 편차들의 합을 n으로 나눠서는 그 흩어진 정도를 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편차들의 합이 0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하고 이를 n으로 나누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제 동영상 표준 편차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편차들의 합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독립변수 x들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x바는 어쨌든 어떤 하나의 상수이기 때문에 이를 이 우변으로 넘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립변수의 개수는 n-1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음과 같이 여기 x바가, 여기 데이터가 만약 n개가 있다면 마이너스 x바가 n개가 있는 것이고, 이 n개 x바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다음과 같이 nx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좌변에는 마이너스 x바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의 합인 x1에서부터 xn까지의 합으로 이 식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도 상수고 x바도 상수니까 이 nx바는 결국 어떤 하나의 상수가 될 것이고, 이 n개의 독립변수들의 합이 어떤 상수가 되게끔 할 때, 이때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립변수의 개수는 n-1개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표본의 분산과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그 불편 추정량을 구하기 위한 자유도는 결국 n-1개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유도는 표본의 분산을 추정할 때 표본의 표준 편차, 분산 이런 표본의 불편 추정량을 구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모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n-1 자유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리적으로 n-1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